사실 해마다 반복되는 화두 중 하나고요. 저희 이제 크보 핵인싸를 통해서도 앞서 몇 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그런 주제인데, 오늘은 최근 KBO 리그에서 있었던 심판 판정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문제 아니다, 그죠? 네. 자, 해마다 또 반복이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심판 이 판정 논란이 계속 커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향후는 더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들이. 자, 팬들의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이건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고 방송 기술이 발전하면 팬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 증거가 결국은 심판 입장에서는 자, 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이 계속 증폭이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심판 판정에 대한 이야기가 개막 초반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간혹 이제 메일이 오잖아요. 이 판정에 대해서 그렇죠. 좀 언급을 해달라, 기사를 써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좀 본격적으로 화두가 좀 커진 계기는 아무래도 이용규 선수의 문제 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7일 인천 한화 SK전이 끝나고 히어로 인터뷰를 하던 이용규 선수가 인터뷰 말미에 작심을 한 듯한 이야기를 했죠. 바로 볼 판정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용규 선수가 이제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 제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이제 핵심인 것이죠. 이 드라마도 보면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사라지다 갑자기 딱 돌면서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라지다. 사라지다 갑자기. 근데 그건 이렇게 말할 때 뽑음이 있잖아요. 왜 마지막에. 자,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처럼 아차 싶었을 거예요. 뭔가 이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바로 나왔어요. 좀 굉장히 다른 팀도 그렇고 다른 선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3경기밖에 안 됐는데 선수들이 볼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죠? 안타를 치기 위해 갖고 호텔에 들어가면 12시에 자야 되지만 새벽 3시까지 스윙을 돌리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심판분들도 그걸 알아주시고 부탁 아닌 부탁드리고 싶다. 선수들이 너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다. 자,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더 잘 봐주셨으면 하나 노력하시는 걸 알지만 선수들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렵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런 그 관계성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선수가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뭐지? 보통은 이제 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징계도 줬었잖아요. 바로 제재검들이 바로 나가는데 그런데 이거 뭐지? 깜짝 놀랐으면 깜짝 놀랐고 사실 이제 이번 우리 KBO 리그 개막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ESPN에서도 생중계되고 일본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세계적인 이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미국 팬들이 SNS에 쫙 올리더라고. 야, 한국 심판도 미국 심판만큼이나 옷이 많구나, 크크크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모든 스포츠, 모든 리그 팬들은 심판에 대한 불만이 꽉 쌓여 계십니다. 자, 맞아요. 팬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중립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양팀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실수가 있잖아요. 그 실수와 가운데 편파라는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음모론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모든 스포츠가 이것을 좀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KBO도 이용규 선수의 그 해당 인터뷰가 있고 나서 이례적으로 정말 체감하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튿날이죠. 8일 오후에 해당 심판조, 인천 경기를 이제 판정을 했던 심판조 5명 전원을 2군으로 강등시키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건 처음이죠. 처음이고 어떤 부분에서 확실한 오심이다 이렇게 나와서 오심이 문제가 됐을 때, 그죠? 비디오 판독에 오심, 오독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징계가 들어가는 건 있어도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불만 이것이 쌓였다. 그런데 전원 이군행, 전원 이군행을 하면서 뭔가 이 심판조는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즌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 이러면서 퓨처스 리그로 강등을 했는데, KBO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올 시즌부터 KBO가 예비조를
만들어뒀어요. 즉각적인 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페어 타이를 하나 딱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조가 문제 있구나. 그럼 이조로 그냥 교체해. 바로 그냥. 자, 이 강등된 심판조의 1군 합류 시기는 조금 미정이다. 그리고 이번 이 심판들의 제재에 대해서 정운차 총재 의중이 강하게 좀 투영이 됐다.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심판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졌지만은 총재가 강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죠. 좀 충격적이다. 네. 네. 사실 뭐 KBO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계 내린 배경에서는 뭐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대처도. 그래서 좀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 뭐 마지막에 이제 KBO에서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도 그죠? 선수들도 공개적인 의견 개진에 대해서 리그 구성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 그리고 네.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용규 선수도 이제 이튿날 인터뷰에서 이제 야구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심판에 대한 뭐 판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만큼 우리가 정말 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심판들도 심판들대로 너무 괴롭고 또 뭐 억울한 부분도 있고 뭐 이 논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은 이제 오심이 이루어졌을 때 심판이 그것을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든 간에 오심이 일어나면 누군가 피해자는 생깁니다. 네. 예, 피해자가 생기고 그 오심으로 인해서 승패가 뒤바뀌거나 이러면 이제 팬들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네. 화가 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일을 좀 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은. 그냥 심판의 오심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경기 외적인 부분, 이것은 신성 불가침의 부분으로 놔둬.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스포츠에서 이미 많은 노력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 로봇 심판인데 자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로봇 심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심판 로봇가 이렇게 안에 있는 뭐 알파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알파고가 들어있는 로봇 같은 비주얼의 로봇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몇몇 감독님께서 그런 건 로봇 심판 반대한데 조금 그렇지 않고 뭐냐면 그냥 자 이게 무슨 이어폰 있죠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끼고 볼 스트라이크에 대한 야구에서 로봇 심판 이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에 대한 부분만 기계의 도움을 카메라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심판이 판정을 하고 오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심판이 서 있고 원래대로 그렇죠. 공이 들어오면 이제 뭔가 소리가 나는 볼, 거네요. 스트라이크 바로 네. 이것은 기술이 발전하면 더 빠른 거의 버퍼링이 없이 그냥 자 바로 그냥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네. 근데 특히 이제 이 민감한 부분이 바로 볼 스트라이크 판정입니다. 야구에서 네. 심판 판정이 고유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 볼 스트라이크 판정이 야구 플레이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불만도 그래서 많은데 자 메이저리그는 5년 안으로 이 볼 스트라이크 AI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안으로 도입이 됩니다. 왜? 자 메이저리그가 도입을 하면 우리도 금방 도입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메이저리그 경기를 또 보니까요. 좋은 거 있는데 하자 그러면 KBO가 그걸 어떻게 팬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겠습니까? KBO도 AI 심판, 로봇 심판,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앞으로 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BO 리그의 심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리면 자 지난해에 로봇 심판 앞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 이어폰을 낀 심판의 모습이 지난해에 미국의 독립리그 독립리그에서 이 독립리그는 이제 메이저리그하고 협약이 돼 있는 독립리그에서 지난해 후반기부터 했습니다. 올스타전을 계기로 후반기부터 해봤고 그리고 향후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하면서 메이저리그까지 확대 적용이 될 것이고요. 심판진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5년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개발 실험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자,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야구장에 이제 레이더가 설치가 돼 있어서 투수의 공 궤적을 컴퓨터가 이 카메라와 레이더가 정확하게 3D로 3D 공간으로 파악을 해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을 하게 됐고 실시간으로 심판에게 전달이 되는데 뭐 오류가 있겠죠. 기계는 오류가 있으니까. 그렇죠? 원바운드가 되거나 뭐 터무니없는 공이 스트라이크 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심판이 바로 판정 번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볼 스트라이크 판정 외에 나머지 보크가 됐던 다른 부분들이 있죠.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죠. 초기에는 좀 반발하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로봇 심판도 이렇게 될까요? 엄청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심판의 판정이란 부분들, 그죠? 심판의 판정이란 부분은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다. 이 자체가 권위다. 이것이 없어지면 야구가 존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처음에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자, 점차 과학은 야구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또 점진적으로 또 발전될 것입니다. 근데 보면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축구, 프로스포츠 있죠. 네. 축구도 뭐 VAR이라 해서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니스에 호크아이도 있고, 자, 육상은 사진 판독하죠. 네. 자, 올해부터 탁구도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한다고 해요. 자, 네트, 네. 그죠? 테이블 모서리에 이렇게 도입되는 부분들은 다 보면 사람의 눈이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빠른 부분들. 네.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는 뭐 서브가 뭐 순식간에 200km, 일어나죠. 공은 요만한데 네. 라인에 붙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과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세일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남는 이 짧은 잔상으로 스트라이크하고 볼을 판정하거든요. 자,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네. 나 기자도 이제 뭐 심판들 좀 많이 보잖아요. 네. 왜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하다 보니 예, 네. 안 나올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절대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늘 있어 왔거든요. 자, 지난해 보스턴 대학 연구팀에서 11년간 400만 개의 투구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2018년의 경우에는 경기당 14개의 볼 스트라이크 오심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네. 최고의 심판은 7% 오류, 최악의 심판은 11%를 약간 넘는 오류. 한 경기에 300개의 콜이 있다고 그러면 20개 안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메이저리그 심판입니다. 자, KBO 리그 심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리그 최고의 심판이라는 사람들, 최악의 심판이라는 사람들 물론 7%와 11%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만 아예 없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심이 결정적일 때 나오면 엄청 치명적이죠. 그렇죠. 네. 심판의 나이가 좀 더 많아지면 오심률이 좀 증가하는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구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심판의 이렇게 고도의 숙련, 능수능란함이 중요하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누진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네. 결국은 사람의 시각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심판들도 예전에 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맞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팬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이나 뭐 실시간 막 뭐 투구 추적, 그렇죠. 뭐 시스템, 뭐 3D 스트라이크 존 박스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죠. 그게 보이니까 더 좀 그게 불만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 팬분들께서 네. 오히려. 자, 느린 화면으로 그쵸, 다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아니에요. 네. 심판은 한번 흘러가는 그 시간을 다시 불러와서 볼 수 없습니다. 그쵸. 그나마 가능한 것이 한 경기당 2번씩 있는 이제 비디오 네. 판독 전도인데 야구가 100여 년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과학 기술이 상당히 좀 덜 발달됐겠죠. 네. 사람의 눈이 그나마 가장 정확했습니다. 자, 그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무조건 따라야 경기가 되잖아요. 그쵸. 네. 자, 심판은 공정하다는 대전제가 없으면요 경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심판 권위가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해요. 방송도 발달해요.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팬들은 더 많은 걸 봅니다. 볼 계적도 바이어스존 통과되는 것도 그대로 화면에 그냥 네. 그래픽으로 탁탁 나와요. 그래픽이 이렇게 옆에 딱 들어왔는데 볼 그러면 저 뭐야 이렇게 나와요. 자, 명확한 것이죠. 계속 팬들께서 보실 수 있는 건 과학의 발달과 함께 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 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용규 선수의 문제제기 발언 이후 하나는 3연패. 물론 이것은 하나의 불펜이 망가져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볼 판정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지만 뭔가 뭐 스폴트 선수의 이제 볼 판정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약간 떨어진 변화구가 요즘도 왔는데도 뭐 볼볼 한 부분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일부 팬들께서 불만도 가지고 충분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않았든 이것은 오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 물론 뭐 이용규 선수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심판의 뭐 정확성이라기보다는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과학의 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KBO 리그에도 로봇 심판이 차츰 언젠가 좀 확실히 도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혁 감독께서 네. 또 김태형 감독께서 한윤덕 감독께서 로봇 심판 도입은 안 돼! 이랬는데 자,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인간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진짜 로봇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약간 하나 좀 보는 건데 지금은 물론 나중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도 야구의 뭡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일부는 맞지만 야구부장은 여기 100% 동의는 하기가 조금 어렵다. 자, 정확성을 기할 수 없을 때에 이것이 그냥 넘어가자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도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도. 야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기계적인 분석 데이터 활용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분명 앞서 말씀드린 로봇 심판 지금 볼 스트라이크에 한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딱히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심판진들께서도. 향후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 뭐 지금 프로야구에서 넓게는 이 스포츠계에서 뭐 로봇이나 기술 발전에 도움을 받는 종목이 또 심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 언론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움도 네. 받고 저희는 이제 도전에도 네. 직면해 있고 뭐 저희는 막 이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좀 그럴 수도 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진 기자의 우리 뭐 사진부장이 잠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0수년 전에 카메라가 새로 도입이 됐대요. 오토포커스가 있는 카메라. 네, 지금은 거의 오토포커스가 다 되는 카메라가 도입이 네. 됐는데 그때 고참 사진 기자들은 아유 무슨 기자가 무슨 그런 그 오토포커스를 자기가 매뉴얼로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해야지 했대요. 그래서 도입을 안 했대요. 고참 기자들 매뉴얼을 고집을 다 했대요. 맞춰서, 네. 근데 오토포커스가 핀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을 네, 겁니다. 네, 네, 되게 뭐 맞아요. 한두 번은 네. 있을 때요. 그래도 매뉴얼이 최고제인데 결국은 2달도 못 가서 다 오토포커스로 바꿨대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다다다다다다 그걸 맞추는 그 기계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KBO 홈페이지에 보면요. 네. K봇이라고 해서 AI가 쓰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2군 경기. 2군 경기. 네, 2군 경기 스트레이터 네이죠. 상보 기사. 그러니까 네. 경기 내용 바로 경기 요약 기사가 나와요. 단 중심 정도 기사인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AI가 기사를 써서 네. 이거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기록업체 스포츠 투하야구 서울대 연구소가 합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오늘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네. 기사 포맷이 잠깐 어색한 게 있지만 상당한 수준이다. 그리고 오탈자도 없다. 띄어쓰기도 완벽하더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경기 끝나고 5초 만에 기사가 완성됩니다. 이거 사람 5초 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이 좀 많이 드는데 매년 이제 억 단위로 돈이 들고 요즘 또 영상이 중요한데 영상하고 사진의 조합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로봇은 인터뷰가 안 되잖아요. 로봇가. 그래서 AI가 인터뷰가 안 돼서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KBO가 올해는 대학생 기자단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자 뽑았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 기자단이 기사를 쓴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AI가 붙으면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요. 그렇죠. 무조건 질 거예요. 알파고가 처음에 이제 막 나와서 우리 뭐 이세돌 구단을 막 이렇게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 전만 조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 이 바둑은 이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워서 컴퓨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못 넘었을 거다 이제 다 넘어선다. 넘어서고 이 오류 있죠, 오류. 이 볼 스트라이크의 오류 이 부분은 AI는 금방 그 작은 오류마저도 잡아낼 겁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하나 좀 소망하는 것은 그 타자하고 투수를 기계를 쓰자 말만 안 나오면 좋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삼성은 뭐 현대에서 외국인 선수 대신 현대에서 만든 기계 뭐 네. 이렇게 뭐 외국인 도입을 하면 뭐 갑자기 뭐 네. 구글에서 만든 뭐 이렇게 네. 커브 머신이 와서 던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계 야구는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심판 판정 같은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좀 뭐 네. AI가 온다 그러면 바로 자리 내줍니다. AI 데스킹 한다면 못 이깁니다. 어찌됐든 뭐 다시 네.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심판 판정에 대한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KBO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심판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각고의 점진적으로 노력을 네, 하고 있을 겁니다. 뭔가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예상됩니다. 사람과 사람하고의 어떤 그 경쟁을 넘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네.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완벽을 기하려고 그러면 그건 뭐 그냥 이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